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0월 9일, 대한민국의 한글을 만든 날, 한글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오늘 여러분들과 월인석보, 훈민정음으로 만든 조선시대 최고 걸작, 월인석보, The Greatest Masterpiece of the Joseon Dynasty, Made with 훈민정음,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드릴 정진원입니다. 저는 현재 터키 국립 LGS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10년 전에는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 헝가리 국립 LD대학교 한국학과의 교수로 여러분들의 선배들과 만나서 강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더욱 반갑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인사말을 짧게 준비했어요. Good morning. 요 레겔 듣기반옥. 이제 인사말 정도만 헝가리 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Dear Korean Studies students at LD. Nice to meet you. I'm 진원 정 from LGS University in Turkey. It is an honor to give a special lecture to Hungarian students at the invitation of Professor Beatrix Mechi and 경혜진. Today is 한글날. So today's topic is that the best masterpiece made with 한글, 훈민정음, is 월인석보. 월인석보 is the first Buddhist scripture of Joseon Dynasty to write the biography of Shakyamuni in 훈민정음 songs and proses. And 훈민정음, 한글, is the future of K-classic content. I think so. Have you seen the movie 나란 말씀이? And Parasite. Yes, at first, have you seen the movie Parasite? Do you know the leading actor Song Kang-ho? But you don't know this film. Do you know the movie 나란 말씀이? Appearing the actor Song Kang-ho. Today, the movie 나란 말씀이 talks about 훈민정음, the original name of Hangul. The key word is the story about the book 월인석보, which made up 훈민정음. 영화 기생충, 패러사이트 다들 아시죠?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몇 번을 봐도 감동적이죠? Parasite has 6 Academy Award nominations and is the first film not in the English language to win Best Picture, winning 4 Oscars tonight.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고 싶었지만 아무도 별로 기대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조여정이라는 배우도 보이고요. 말이 안 나오네요. I'm speechless.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일단 너무 기쁘고 기쁩니다. 예. We never imagined this to ever happen. We are so happy. 다들 정말 기뻐해 주네요. 지금 이 순간에 뭔가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인 그리고 시의적절한 역사가 쓰여진 기분이 듭니다. I feel like a very opportune moment in history is happening right now. 뭐야, 소독해? 창문 닫아. 나도 봐. 공짜로 집안에 소독도 하고. 부모님 얼굴도 뵙고 좋더라. 건강들 하시고. 일거리가 없으셔도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대학생인 척하라는 거야? 구라를 좀 치지 뭐. 넌 이 좋은 실력으로 왜 미대는 맨날 떨어지냐? 아이씨, 죽을래.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부자들이 원래 참 잘 속아. 사모님이 뭐랄까. 풀타임으로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 Is it okay with you? 우리 다송이는 완전 예술가 재질인데. 침팬지를 그린 거죠? 자화상이에요. 역시. 그동안 미술쌤도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 제가 사람 하나가 휙 하고 떠올랐는데. 아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부자인데 착하다니까. 진짜 니가 착한 거지. I'm deadly serious. 근데 지금 진짜로 이상한 게 뭔 것 같아. 네,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한국 영화 다들 좋아하시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헝가리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영화의 날 그 했던 걸로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도 한국 영화의 날을 이제 아주 멋진 부다페스트 극장에서 열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제가 본 게 국가대표라는 영화하고 과속 스캔들이라는 영화였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나요?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 And they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송강호라는 배우가 제가 오늘 월인석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훈민정음을 조선시대의 나라의 말씀, 나란말싸미라는 제목의 영화가 됐었는데요. 그 영화의 세종대왕으로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자를 중놈들하고 만들었다고요. 굳이 왜 문자를 만들려 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게 나쁜 거냐?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아름다운 문자. 네, 이런 영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쉬운 문자, 훈민정음, 지금 한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있죠. 그래서 나란말싸미라는 영화 내용은 한마디로 훈민정음을 세종이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조선의 불교 수행자인 신미 스님 또는 신미 대사, 아주 훌륭한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그 스님이 함께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도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는 한국에서 굉장한 그 항의에 이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흥행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 영화는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고 이 신미대사라든지 불교의 수행자들이 인도 산스크리트를 공부해서 인도 산스크리트와 여러 중국의 문법학자 그 사람들의 이론과 체계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해서 만든 글자임에는 거의 학자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민정음을 신미스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훈민정음 사용설명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이 신미스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릴 월인석보라는 책에는 신미스님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월인석보라는 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글은 훈민정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은 세종대왕에 의해서 1446년에 그 조선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죠. 조선을 CHOSEON으로도 쓰고 JOSEON으로도 써서 가끔 이렇게 병기가 됩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제 자기들의 문자들을 그때 만드는 게 거의 유행이었어요. 그러나 문자, 글자만 만들었지 이렇게 월인석보라든지 그 훈민정음으로 책들을 계속적으로 600년 동안 만들어서 발전시키고 진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산스크리트만 하더라도 인도의 고대 언어이자 문자인데 지금은 죽은 문자, 사어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 월인석보라는 책이 훈민정음을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그 공헌을 했다, 이바지를 했다. 그래서 월인석보가 The Greatest Masterpiece of 조선 Dynasty 라는 그 내용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K-클래식 콘텐츠라고 부르는데요. K-파퓰러 콘텐츠라고 대표되는 K-팝, K-드라마, 뭐 K-무비, 뭐 K-코스메틱, 뭐 K-팝 노래들 뿐만 아니라 요새 K-서저리까지 K 콘텐츠로, 팝 콘텐츠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된 콘텐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그 콘텐츠로서 K 클래식 콘텐츠를 저는 제안을 하고, 거기에 훈민정음으로 쓰여진 첫 번째 완성된 산문과 운문이 합쳐진 책, 월인석보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훈민정음으로 쓴 책 월인석보. 이 월인석보는 훈민정음이라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글자 1446년 그 다음 해에 딱 10개월 만에 24권의 책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월인석보 is the first Joseon Dynasty Buddhism Tripitaka 또는 Buddhist Scripture라고 부르고 which consists of 훈민정음이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가 1443년 훈민정음을 만듭니다. 인벤션. 그리고 3년 후인 1446년 훈민정음을 온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도록 만든 책이 월인석보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클레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럼 월인석보는 어떤 책인가? 월인은 뭐고 석보는 뭔가? 오늘 이 월인석보라는 책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셔도 굉장히 월인석보의 전문가가 되셨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월인석보의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헝가리에서 최초로 월인석보라는 책의 이름을 듣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월인석보라는 책은 1459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1447년에 석보상절이라는 책 24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석보상절이라는 산문책을 세종대왕이 보고 600곡 정도의 노래로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1459년, 1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석보상절은 세조가 왕자인 시절에 수양대군 시절에 쓴 책이고 1459년에는 세조가 되어서 아버지 세종대왕이 쓴 노래 월인청강지곡의 월인 두 글자 자신이 쓴 석보상절의 석보 두 글자를 따서 월인석보라는 책을 다시 수정보완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월인석보라는 책을 우리가 공부하고 읽을 수 있으려면 먼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을 알아야 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Manual of 훈민정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책 자체도 불교 경전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 중성에 대한 한자 한문으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중성에 대한 내용을 결왈, 그래서 요약해서 노래로 하면 모자, 지음, 각, 유, 중 이런 식으로 7글자로 된 한문시로 요약을 합니다. 이거는 불교 경전의 형식입니다. 석가모니의 그 설법한 내용을 산문으로 쓰고 그 산문을 다시 요약해서 개송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하는 것이 불교 경전의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형식만 봐도 불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알 수 있고, 여기에는 반드시 불교의 수행자들인 스님들이 관계를 밀접하게 깊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례본, 이것은 예를 들어서 풀이하는 책, 훈민정음이라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쓰이고 어떤 발음이 나고 또 천지인, 오아, 우어, 요야, 유여 이 모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소리가 나고 어떻게 이 자음과 모음을 합해서 글자를 만들고 이런 매뉴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카메라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새로운 전자제품을 사면 핸드폰이라든지 매뉴얼을 읽게 되죠. 매뉴얼을 읽을 때 우리는 내가 새로 산 핸드폰의 기능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이 매뉴얼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훈민정음 해례본은 그 나라 조선시대의 최고의 그 권력자인 왕이 책임자로 세종이 손수 자기 힘으로 만든 훈민정음, 세종어제 훈민정음 한글 제목이면 충분하지 여기에 어떤 스님들이 관계했고 매뉴얼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글자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을 때 이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깊이 참여했던 이름들이 11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신미 스님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훈민정음 해례본은 훈민정음 유저 가이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계 기록유산으로 1997년도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훈민정음 해례본 유저 매뉴얼은 1446년에 이제 음력으로 9월에 완성이 됐다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솔라 캘린더로 계산했을 때 10월 9일 오늘 한글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훈민정음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문자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그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풀이한 책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란말싸미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팔도 선비들의 의심이 정녕 안 들리십니까? 사대부에겐 왕도 넘을 수 없는 금도가 있습니다. 문자를 새로 만드는 일은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 같소. 적임자 한 놈이 있기는 한데 왜 절을 하지 않는 거냐? 걔가 절하는 거 보셨습니까? 1500년 전 소리와 문자를 분류하고 집대성한 원리가 8만 대장경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게 해인사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8만 대장경입니다. 이 배우가 송광호라는 배우고 이 신미 스님은 박해일이라는 배우예요. 그 원리 너도 아느냐? 가. 나
나 좀 도와다오. 나는 중국을 능가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망상입니다. 왜 안 된단 말인가? 모든 백성이 문자를 읽고 쓰는 나라. 중국은 천년이 가도 못해. 새 문자는 무조건 간단하고 쉬워야 해. 빼자. 문자를 만들려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뭐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싶다. 이 조선시대에는 사대부라는 양반과 귀족 계급들, 아주 특별한 계급들만 한자라는 중국의 문자를 알고 배우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일반 국민들은 글자를 몰라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자기의 그 억울한 그 일을 기록해서 누구한테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소송을 할 수도 없었고 그 관청에 가서 그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었을 때 세종대왕이 지식과 문자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민정신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를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아름다운 문자. 가장 쉽고 아름다운 문자. 경복궁에서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된 가장 아주 역사가 오래되고 아름다운 절들, 사찰, 템플에서 이 영화가 촬영이 되었습니다.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저도 이 영화에 자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란말씀이라는 영화와 월인석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월인석보라는 책의 이제 그 프린트본인데요. 이 책을 제가 이 경복궁 근처에 있는 절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보물 제74호로 지정된 조선 최초의 한글 대장경인 월인석보는 훈민정음 창제, 불교계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인석보와 더불어 경복궁 경내에 자리했던 왕실의 사찰 내불당에서도 조선시대 불교계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서울 법련사에서 이들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특강이 열렸습니다. 최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진원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가 경복궁역 법련사에서 특강을 가졌습니다. 정 교수는 승유 억불 정책을 펴한 조선시대 불교계의 흔적을 불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먼저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조선 왕실의 사찰 내불당. 세종대왕이 당시 유생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복궁 안에 내불당을 지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 4매와 두골사리, 폐엽경, 가사 등을 흥천사 석탑에 안치하였는데 1418년 세종즉위년 세종이 경복궁에 내불당을 창건하고 이들을 옮겨 봉안하였다. 이 내용은 세종이 왕이 되자마자 경복궁이라는 궁궐 안에 절을 지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불교를 싫어하고 공자를 존경하는 유교의 나라로 세워진 그런 나라여서 사실 이 조선시대의 귀족들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정치가들은. 나란말씀이 예고편 잘 보셨습니까? 이 영화에 제가 좀 늦게
자문에 이렇게 참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월인석보라는 책을 조금 더 이 영화 감독이 저를 일찍 만나서 알게 됐으면 이 영화는 훨씬 완성도도 높고 지금 패러사이트 이상의 평가를 받는 영화가 되었을 텐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란말싸미와 월인석보 이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말싸미는 훈민정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유교의 나라 공자를 아주 존경하는 그런 나라가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의 불교를 왕이 믿고 또 불교 책을 만든다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굉장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특강을 한 뉴스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때는 되고 보물 제74호로 지정된 조선 최초의 한글 대장경인 월인석보는 훈민정음 창제, 불교계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인석보와 더불어 경복궁 경내에 자리했던 왕실의 사찰 내불당에서도 조선시대 불교계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서울 법련사에서 이들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특강이 열렸습니다. 최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진원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가 경복궁역 법련사에서 특강을 가졌습니다. 정 교수는 승유 억불 정책을 펴한 조선시대 불교계의 흔적을 불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먼저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조선 왕실의 사찰 내불당. 세종대왕이 당시 유생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복궁 안에 내불당을 지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 4매와 두골사리, 폐엽경, 가사 등을 흥천사 석탑에 안치하였는데 1418년 세종즉위년 세종이 경복궁에 내불당을 창건하고 이들을 옮겨 봉안하였다. 세종이 왕비인 소현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명복을 빌기 위해 아들 수양대군을 시켜 경전 석보상절을 집필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한글로 소개한 석보상절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처음으로 한글로 편찬된 책입니다. 이후 3권으로 된 참불가집 월인청강지곡이 만들어지고 이 두 책을 합친 한글 대장경 월인석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정 교수는 역사 왜곡 논란으로 흥행에 실패한 영화 나란말싸미의 역사적 고증 사료를 월인석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글 창제의 숨은 주역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신미대사와 10명의 스님들이 자문단으로 이름이 올라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신미 스님과 또 10명의 자문단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이 월인석보 책에는 나와요. 훈민정음에는 신미 스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종과 세조의 합작품인 월인석보에는 특히 훈민정음 언해 추격본이 서두에 수록돼 있어 조기 한글 연구의 자료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엄혹하게 했었던 임금이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 불교를 좋아하는 그 군주가 돼서 아들 세조와 함께 월인석보를 짓게 되고 그것이 바로 다 이 경복궁에서 이뤄지고 그리고 이 모든 그 작업들이 뭔가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유교가 국시였던 조선의 임금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훈민정음으로 집필하고 궁궐 안에 사찰을 뒀다는 점은 문화사적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선시대 불교계의 숨겨진 모습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 및 발굴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제 책으로 짧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물 제74
원인석보가 이제 경복궁이라는 조선시대 궁궐에서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영화가 이 나란말씀이라는 이 영화도 경복궁에서 촬영이 됐다. 원인석보가 쓰여진 같은 무대이다. 그래서 나란말씀이는 훈민정음이라는 말과 같고 지금의 한글이라는 말과 같다. 원인석보는 훈민정음 매뉴얼인 언해본이 또 들어있는 최초의 책이고 거기에 석가모니, 샤카무니의 일대기와 그 평생 설법한 불교 진리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이다. 원인석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 나란말씀에 나오는 신미대사 그리고 신미대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10명의 전문가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해갑존자 신미, 판선종사 수미, 판교종사 설준. 우리나라 불교는 선종과 교종이 있습니다. 이 선종의 제일 높은 스님, 교종의 제일 높은 스님 설준, 그 다음에 영경사, 회암사, 대자사의 제일 높은 스님, 홍준, 효운, 지혜, 그리고 소요사, 이런 절은 조선의 왕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굉장히 훌륭한 지식인 집단 지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선시대에 그 대표적인 스님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선종의 큰 수행자라는 대선사라는 뜻의 사지라는 스님, 또 이 굵은 글씨로 볼드체로 쓴 하결 학조 김수호는 해각존자 신미와 관계 있는 2명의 제자이고 김수호는 신미의 친남동생입니다. 그래서 원인석보는 왜 중요한가 하냐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만 만들고 사용 설명서만 만들었으면 지금 이 훈민정음은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가 쓰고 사용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원인석보라는 산문과 운문을 아주 아름답고 자유롭게 쓴 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많은 책이 600년 동안 만들어지고 또 조선시대의 국민들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의 그 노래 가사, 영화의 내용들을 다 한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이 원인석보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원인석보라는 책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강점기 때에도 우리는 우리 말과 글자를 지키려고 노력해서 일본의 강점기에서 독립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원인석보는 훈민정음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심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석보 1권을 현대 국어로 한글로 원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라는 책을 썼고 원인석보 2권을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원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이라는 책을 써서 이 훈민정음이 그야말로 원인석보라는 날개를 달고 600년 이상 날아와서 지금 우리 앞에 있다라는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원인석보와 훈민정음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서로 윈윈 하는 그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상생, 서로 도와주고 상대를 높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대표 걸작, 대한민국의 대표 걸작, 앞으로 세계 기록유산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는 그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이 책은 원인석보 1권인데 이것은 보름달입니다.
그런데 그 불교에서는 이 보름달을 풀문이죠. 불교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달은 하늘에 하나밖에 뜨지 않지만 이 지구상에는 달이 1000개의 강에 1000개의 달로 뜨죠. 10,000개의 시냇물에 10,000개의 달로 도장 찍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부처님의 진리는 하나이지만 우리 인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다 부처님의 진리를 우리가 다 공부해서 깨달아서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책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머린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훈민정음의 하고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한류는 전통문화 보급에 있다며 K-클래식 한국학을 말하는 정진원 교수가 월인석보를 번역한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를 출간했습니다. 정진원 교수는 월인석보 전권 번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는 조선 최초 대장경인 월인석보를 일반 독자들이 알기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에서 연구 교수로 재직 중인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인석보는 월인 청강지국의 월인, 석보상전의 석보를 앞에 두 글자씩 합해서 월인석보라는 책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월인 청강지국은 부처의 가르침인 달이 1000개의 강에 똑같이 비춰서 뜨듯이 진리는 하나지만 온 세상의 진리가 다 누구에게나 자기가 얻고자 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메디테이션 수행하고 실천을 해서 우리도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석보상절은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평생 그 깨달은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또는 모든 그 깨달음의 진리를 듣고 싶어자 하는 인도의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준 그 내용을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다이제스트를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월인 청강지곡은 노래, 석포장절은 서먼 또는 프로지스 이렇게 순서로 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그리고 월인석보 탄생의 주인공은 이 송원왕후인데 송원왕후는 세종의 부인이기도 하고 또 이 월인석보를 쓴 세조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 송원왕후가 일찍 돌아가시자 남편 세종이 아들 세조에게 어머니가 극락에 가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기도문으로 석보상절을 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석보상절이라는 책을 짧은 1년도 안 되는 10개월 동안에 24권이라는 아주 굉장히 긴 책을 쓰게 되는 거죠. 이 송원왕후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세종의 부인이고 세조의 어머니이고 송원왕후가 죽자 남편 세종은 너무나 슬퍼하면서 아들 세조에게 송원왕후의 극락왕생을 기도하는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더 큰 목적은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그때까지 글자를 모르는 조선시대 국민들에게 불교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문자를 습득하게 하는 그러한 책을 만들게 하라고 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8월 말에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이라는 월인석보 2권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월인석보 2권은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 그야말로 한글, 훈민정음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트리피타카, 부디스트 스크립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지 그림은 이것은 인도의 이제 그 무우수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 마야 부인 석가모니의 어머니가 오른손으로 이 무우수 나무 가지를 잡고 오른쪽 옆구리로 이 아기 부처를 시탈타, 어렸을 때 이름은 시탈타죠. 시탈타를 낳으니까 7걸음을 걸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그 천녀들이 피리를 불고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또 꽃비가 내리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월인석보의 그 2권의 내용은 제가 아까 훈민정음 언해본 1권에 그 책 속의 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책 속의 책이 석가모니 일생에 대한 그림책 8개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팔상도라는 그림인데 그림이 지금 석가모니로 태어나지 않았을 때 과거 시대에는 전생에는 도솔천이라는 하늘에서 보살로 석가모니가 살고 있었다 하는 내용의 그림이에요. 그걸 도솔레의라고 하고 두 번째 그림은 가비라국, 카필라바스트를 비라고 이렇게 썼고 람은 람비니 가든, 룸비니 가든이라는 뜻이에요. 카필라바스트라는 그 인도 고대 국가의 룸비니 동산에서 석가모니가 태어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인도와 중국에서 아주 그 상서로운 auspicious 그 things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이것은 이제 도솔천이라는 하늘나라에서 호명보살로 살고 있던 이 세상에 내려오면 석가모니 부처가 되는 그 호명보살이 마야 부인의 그 몸 안으로 임신이 되는 그런 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태몽이라고 하죠. 그때 타고 온 코끼리가 6개의 상아를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모습의 코끼리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카필라바스트의 비, 람비니 동산의 람, 내려올 강 태어날 생, 비람강생은
그때 이 아기 부처가 태어났을 때 용이 이렇게 호위를 하고 하늘의 천녀들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공양을 하고 음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기뻐해서 축하해주는 그런 광경입니다. 여기에 무수의 아래에 마야 부인이 서 있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치는 그림입니다. 천상은 하늘 위, 천하는 하늘 아래.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인간 세상 모두를 합해서 오직 only 아는 나예요. 아이라는 뜻이죠. 독은 홀로 나 혼자만 존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저도 젊었을 때 잘못 해석하고 살았었는데 이 세상에서 하늘 위, 하늘 아래, 하늘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나만이 제일 훌륭하다, 제일 높은 사람이다, 제일 잘났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불교 공부를 하고 보니까 물론 맞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귀해요. 왜? 우리 뭐 70억, 80억 세계 인구 중에서 저는 저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도 다 각자 한 사람씩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이 말은 나는 나 자신도 될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주 자기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대단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소중하면 상대도 그만큼 소중하게 존중을 해주고 존경을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아기 부처가 태어나니까 하늘나라에서 용 9마리가 물을 뿜어서 아기를 목욕시켜 줬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그때는 도교의 나라였는데 왕도 도교를 믿었다가 불교를 믿게 되고 그 도교의 수행자들도 다 스님이 되었다고 해요.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인석보 1권과 2권은 하나의 책이에요. 다 합해서 187장입니다. 근데 1권은 108장이고 2권은 79장이에요. 그러니까 1권이 108페이지고 제2권은 79페이지죠. 왜 이럴까? 보통 187페이지면 90페이지, 90페이지 이 정도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1권을 두껍게 하고 2권을 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월인석보는 그래서 석가모니에 관한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들을 짧게 모은 단편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고려시대 팔만대장경을 줄여서 만든 팔만대장경 다이제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인석보는 1권부터 읽지 않고 2권부터 읽어도 괜찮고 또 처음부터 읽지 않고 중간부터 읽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1권이 왜 108장인가, 108페이지인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월인석보의 그 1권은 우리가 10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불교에서 중요한 숫자예요. 108번의 참회, 108의 그 penitences 또는 108 vows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8가지의 소원을 이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실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 이제 부모님 세종과 소원왕후 그리고 20살의 아들이 죽어요. 왕자가 의경세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들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108배 절을 한 배 한 배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써내려 갔을 거다. 그리고 이 세조가 왕이 됐을 때에는 자기의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단종과 단종을 지키려고 하는 신하들과 자기 안평대군이라는 훌륭한 동생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그것을 살아서 굉장히 잘못한 일이라고 이제 후회를 하고 그것을 잘못을 용서를 비는 것을 참회라고 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월인석보를 쓰고 그래서 첫 번째 권을 108페이지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79장으로 79페이지로 된 이 얇은 책이 그러면 쉽고 짧으니까 금방 읽을 수 있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책 속에 책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안입이 설시인의 색성향 미초법이라고 하는 기본 불교 교리에 해당되는 6근, 또 부처님의 모습을 32가지의 모습과 더 자세히 80가지 모습으로 나누는데 거기에 관한 책, 그리고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50단계의 10신, 10주, 10행, 10회양, 10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단계, 58단계의 보살이 되기 위한 그 단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큰 글씨가 아니라 작은 글씨로 쓰여진 주석이 있는데 그것은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국어대사전 그리고 조선시대 불교대사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읽게 되면 우리 한국의 순수한 지금은 이제 영어 외래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영어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어, 스페인어, 하여튼 굉장히 중국어, 일본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뿌리 또는 우리 순수한 고유 어휘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시 되살리게 되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언어의 힘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일, 필로소피, 철학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월인석보 2권은 굉장히 깊이 있고 철학적인 책이다. 저는 이 월인석보로 회양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회양이라는 말은 불교에 돌이켜서 여러분들에게 향한다는 뜻이에요. 인문학을 하는 저 인문학자로서는 처음에 국어학, 한국어학으로 시작했지만 이 한국어로 된 미드레이지드 랭귀지가 전부 다 불교 경전 내용이어서 불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와 철학을 또 공부해야 돼서 평생 동안 저 자신에게로 인풋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부족한 게 많아서 이런 책을 쓸 수 있으리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제 나이가 60이 되었어요. 이제는 제 나이가 공부할 시간, 연구할 시간, 책을 낼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책 한 권을 내기 위해서 공부 시작한 지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공부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웃풋으로 여러분에게 돌이켜서 나의 인풋으로 들어와 있는 지식 그리고 제가 풀이한 지혜 이런 것들을 나눠드리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월인석보에 이런 그림이 나와요. 세종 어제 월인청강지곡. 세종께서 스스로 월인청강지곡을 지었다.
금상찬술 석보상절은 금상은 세조예요. 지금의 임금이라는 뜻이니까 세조가 석보상절을 편찬하고 서술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종과 아들 세조의 합작품 월인 석보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월인 석보는 지금까지 1권부터 25권까지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나 25권이 다 있는 게 아니라 20권만 남아 있어요. 1권, 2권은 있는데 3권은 없습니다. 월인석보 설명에 또 이 조선 시대의 훈민정음 사전이 들어있고 불교사전이 들어있어서 더욱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월인석보가 훈민정음을 많이 알리기 위한 증거라는 게 월인석보 1권 처음에 훈민정음 사용설명서, 훈민정음 언해본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훈민정음 해례본이 불교 경전의 서술 순서, 산문이 나오고 운문이 나오는 것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월인석보는 먼저 노래, 운문이 나오고 산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조가 아버지 세종이 쓴 노래를 먼저 존경하는 마음에서 앞에 하고 뒤에 아들이 쓴 석보상절을 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인석보 형식은 songs and proses. 그리고 월인석보가 중요한 건 이 훈민정음과 월인석보를 만든 전문가의 이름들 11명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인석보의 미래는 K-팝 콘텐츠에서 K-클래식 콘텐츠로 가는 기본 텍스트로 삼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월인석보 퀴즈 내는 것으로 마무리할 건데요. 월인석보는 이제 다 아셨죠? 책 하나는 월인 청강지곡, 석보는 책 두 번째 석보상절의 석보, 나란말싸미는 훈민정음을 나란말싸미라고 풀어서 쓴 우리 순수한 말을 영화로 제목으로 만든 책인데, 세종과 집단 지성의 힘으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라는 영화. 여러분들에게 이 어떤 책으로 지금 제 설명을 듣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재미있어서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 아니면 아직 나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책? 아니면 한국에 와서 이 월인석보를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책? 영화 나란말싸미를 이 월인석보와 관련해서 한번 보고 싶은 책? 어떤 것이라도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글날을 맞이해서 월인석보라는 책을 맛보기만 하셨어도 저는 아주 큰 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월인석보 제2권 이름 뭐였죠?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 대장경. 이렇게 제목으로 이 책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이 코로나가 지나면 터키에서 헝가리는 별로 멀지 않으니까 직접 만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진경애 선생님을 통해서 저에게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한글날 오늘 즐겁고 재미있으셨나요? 이 날을 기억하면서 월인석보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